네, 여러분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원래 주간 캐추였다가 원래 저희가 이제 K리그 얘기했었을 때 이름을 사용을 했었죠. EPL도 마찬가지지만 히든 풋볼 K로 이번 시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뭐 EPL이 먼저 업로드가 돼서 이 세트 분위기는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분위기도 좀 바꿨고 원래 저희가 좀 약간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자유롭게 좀 얘기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어디 미국 팟캐스트나 이런 데 보고 야 이런 걸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은 좀 고급스럽게 바이에른 뮌헨 느낌 납니다. 알리안츠 아레나. 여기 살롱 같은데. 네, 그래서 약간 고급 살롱 살롱. 느낌 네. 느낌으로 이제 축구 얘기를 하는 분위기를 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지금 새로운 홈구장에 온 느낌이어서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네. 포항 느낌이 나요. 포함. 네. 아무튼 히든풋볼 K로 다시 돌아왔고요.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잠깐 했었던 캐추에서 제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애정 가는 이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본은 히든풋볼 EPL과 히든풋볼 K이기 때문에 히든풋볼 K로 여러분과 함께 K리그 얘기를 좀 더 딥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히든풋볼 K 얘기할 때마다 2부 리그는 안 다루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근데 좀 뭐 시간도 거기까지 또 팔로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히든풋볼 K 히프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가면은 캐추 이게 좀 발음이 좋은가 봐요. 맞아. 그래서 그치. 캐추 잘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히프캐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치 히프케. 팬들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겠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캐추도 참 이름이 좋긴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EPL과 이제 원래 근본이 원래 근본. 히든풋볼 EPL, 그다음에 히든풋볼 K, 네. 히든풋볼 SL. 로 이렇게 히든풋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돌아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 한번 좀 저는 들어볼까요? 전경기 출장이 목표입니다. 의욕, 나오지 말라 그럴 때까지. 네, 의욕이 넘쳐요. 네, 의욕이 넘칩니다. 네. 저는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 느낌으로. 네. 네. 제가 이제 뭘 보여줘? 아니, 고등학교 이제 시합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보여줘야 계속 불러주지 않을까. 근데 제 성향이 그런가 봐요. 만년 베스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네. 아니 베스트이긴 해. 그리고 슬기가 말을 되게 좀 어떻게 본다면은 히프케와 어울리게 맞아. 톡톡 쏘게 좀 세게 하는 경향도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우리 편집 됐나? 못 봤는데 그거 많이 됐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직접 대면에서 못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 된 거 같아요. 그래 맞아 지나고 나니까 야 괜히 그거 해서 그래봤자 뭐하냐 이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였으니까. 그래도 더 걱정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저희 학생 선수들이 입시가 걸려 있거든요. 프로로 진출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괜히 피해가 걸림돌이 가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할 얘기를 방송도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날만은 해야 됩니다. 일본 전지훈련 잘 갔다 왔나요? 네. 어땠어요? 일본 뭐 축구는 좀 다르던가요? 유소년 환희 형한테 좀 얘기 좀 들으셨죠? 조금 들었긴 했는데 일단 정말 잘해요. 잘해. 네. 정말 잘하고 좀 아이들 저희 팀 선수들 우리 팀 선수들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느낀 점을 한 번씩 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본 선수들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고 매년 일본으로 가는 이유는 그쪽 현지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분이 좀 최대한 강팀들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올해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1, 2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격차가 줄여져서 조금 뿌듯하기도 했고 올 시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많이 졌나요? 많이 졌어요. 많이 졌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일부러 되게 빡세게 잡았어요. 저희가 2주 동안 갔는데 경기를 11경기 하고 왔거든요. 매일 했네. 그리고 막 4쿼터씩 막. 그래서 체력 훈련 한다는 생각으로 갔고 그리고 또 전국대회가 이틀에 한 번씩 경기가 열려요. 항상 그 에너지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체력 운동 대비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빡세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 경기가 부담스러워. 그쪽에서는 사실 그쪽 팀들은 저희 팀을 상대하기 위해 조금 컨디션을 조절한 상황이었고 네. 저희는 이제 항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많이 그리고 또 부상도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부상자도 없었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특이한 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을 그 슛돌이 공을 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공이 되게 다양해요. 네. 여러 가지 공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흥공도 있고 쇠 공도 있고 뭐 그런 거 아예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할 때도 물어보더라고. 어떤 공으로 하겠냐. 저희한테 먼저 하고 싶은 공으로 하라고 해주고 그리고 원래 주심 같은 경우도 부심도 번갈아 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다 자기가 해주겠다 하고 저는 약간 그래서 애들이 지네 쪽으로 보려고 하나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정확하게 봐줘. 몇 가지 아쉬웠던 장면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보면 부심 보는 선수들 있잖아요. 원래 선수 때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봤지만 좀 대충 보거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열심히 봐줘요. 그거 하나 할 때. 그리고 주심들도 코치님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네, 깊었고 그리고 각 팀마다 선수가 최소 100명은 있는 것 같고 와, 선수가 많은 많네. 팀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레벨 단계마다 시합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보고 좀 부럽기도 하고 확실히 일본을 가면 저도 항상 거길 가보면 알아요. 그 일본 스포츠몰. 그러니까 이제 물품 용품 파는데. 맞아. 카모샵. 카모샵이 꼭 아니더라도 맞아. 그냥 가면 이 다양성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다양성이 왜 있겠어요?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축구공 얘기 여러분 그 텔스타공 있잖아요. 옛날에 오각형 맞아, 흰색에 맞아. 딱딱 박혀 있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뭐 스타를 쓰든 뭐 또 낯설어. 뭐죠? 그 FA컵에서 쓰는 그 공 스포츠 이름 트라이브. 쓸 때 좀 그런 디자인은 아닌데 네. 거기는 그 옛날 그 만화 디자인을 슛돌이에 나왔던 많은 슛돌에 나오는 그 공을 쓰더라고. 근데 질은 똑같고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그거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축구화 매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240부터 한 290까지 되게 쫙 있어요. 모델별로 다 있기 때문에 다 신어보고 살 수 있어. 그 모델을. 맞아.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뭐 미즈노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여기는 이런 거를 많이 사서 구매를 하는구나 용품들을. 그러니까 뭐 100명 정도 있으니까 한 팀에. 그런 이제 레포츠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엘리트 개념이 아닌 것 그렇지, 같아요. 엘리트 개념이 아니지. 그냥 당연히 학생이고 동아리를 하나씩 선택해서 그냥 무조건 스포츠를 해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운동장도 다 진짜 커요. 야구, 축구, 뭐 농구 다 한 번에 그때가 방학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다 어디 동아리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되게 건강한 느낌도 들었고 저는 사실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운동하는 그 문화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맞아요, 어린 맞아요. 친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팍팍하고 진짜 자살률도 높잖아요. 1위잖아 거의. OECD 국가 중에 막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봐요. 예, 사람이 밖에서 움직이고 뭐 하다 보면 그걸로 하면 다 해결돼. 이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이제 본인 몸 관리를 이제 하고 멘탈적으로도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버릇이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 비단 축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갔는데 거기 어디 가더라도 여자 축구, 여자 야구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본 여자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거기서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그 꼬마 애들부터 여자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 난 그렇게 너무 귀엽고 너무 에너지 넘쳐 보이고 그렇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도 또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좀 유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K리그 프리뷰 해볼 텐데요. 하위권 팀 이제 프리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먼저 얘기할 거는 2025년 이번 시즌 K리그가 변하는 게 뭐였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성FC
이슬기 코치가 뛴 적도 있었던 화성 FC가 네. 프로에 들어왔습니다. 2014년에 네. 우승 멤버입니다. 2014년에 우승 K3. 그때 화성 멤버 되게 좋았죠. 그때 네 프로 출신 선수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어서 다른 팀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직업을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다른 팀에는 많이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2번인가 지고 우승했던 것 같아요. 1번인가. 그리고 상대팀 의정부 FC에 박지수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박지수? 포르투갈 가고 박지수. 그때 당시에 되게 어린 선수였는데 그때도 약간 유명했어요. 어린 선수 좋은 센터백이 한 명 있다. 그때 당시 제가 포워드였는데 제 멘트였는데 그날 제가 골 넣었거든요. 지수를 뚫은 남자. 그래서 아직 조금 약한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그렇게 된 거 보고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없구나. 그 선수가 네, 그렇게 될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K리그가 이제 26개 구단 체제가 됐고요. 1부 리그 12개, 2부 리그 14개로 총 26개 구단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부 리그도 이제 쉬는 팀이 없는 거죠. 짝수로 다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경기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K리그 이제 리그1, 리그2가 이제 외국인 선수 보유도 확대가 됐습니다. 아시아 쿼터, 동남아 아시아 쿼터가 모두 폐지가 되고요. 국적과 무관하게 1부 리그는 최대 6명 등록이고 4명이 출장할 수 있습니다. 2부 리그는 최대 5명 등록에 4명이 역시나 출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다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있겠다. 일본 선수들을 어쨌든 뭐 억지로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시아 쿼터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또 일본 선수만의 또 장점이 있는 또 일본인들과 잘 맞는 또 감독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감독들은 또 데려올 만하죠. 미드필드에서 또 뭐 볼 뿌려주는 거, 볼 소유하는 거 좋아하는 감독님들은 또 일본 선수들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감정은 제가 유소년 단계에서 경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팀들하고 많이 해봤는데 일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사실 이제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무척 마찬가지지만 이거 외국인 선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 일본 선수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가서 보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더 있으니까. 그렇네. 브라질 너무 멀어요. 남미 쪽은. 맞아. 근데 돈도 많이 들고. 네, 직접 관찰하고 에이전트들도 더 활발하게 그렇지. 교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리에 그게 있겠구나. 그래서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좋은 선수인데 뭔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팀에 적응을 못한다거나 한 번쯤 재도약이 필요한 선수도 실력이 네, 있지만 그런 맞아요, 선수들이 쉽게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 일본보단 유럽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일본보다 네, 네. 브라질이지 생각했었는데 그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네. 일본도 가깝고 네. 실패할 확률이 적다. 왜냐하면 네, 직접 네, 가서 맞아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훈련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식사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적응하는 그렇지. 문화도 또 좀 비슷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네. 적응하기에는 또 괜찮지 않을까. 일본 선수 생활했을 때 다양한 어떤 외국인 선수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일본 선수들도 같은 팀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 인천에 한 번 있었는데 와다 선수라고 그 선수는 워낙 어렸을 때 와가지고 되게 순했어요. 근데 그 선수한테도 그때 당시에 정말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일본인 선수들의 이미지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냥 그 느낌이 되게 세요. 맞아. 그냥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저는 오카야마 형님이라고. 있었어. 중앙수비수 오카야마 형님 있었는데 근데 약간 그 거의 반 한국 사람이었어. 한국말도 잘하시고. 근데 기억나는 거는 신인 선수가 오카야마 형 앞에서 한 4번을 접었거든. 4번인가 5번을 접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막 막았어. 그러니까 그 형이 갑자기 짜증 났는지 신인을 먹어들이 쌍욕을 치는 거야. 그냥 때려라 이 새끼야. 근데 말이 약간 좀 이렇게 유창하진 않잖아요. 근데 엄청 유창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국말을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그 신인한테 와서 그냥 더 빡셔. 그런 이런 이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뭐 그게 뭐 그냥 때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약간 장난을 친 거지. 그러니까 그 형이 화난 거야. 외국인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화나면 이렇게 터치를 안 하거든. 한국 선배들은 하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하는구나.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일로 와보라고 하면서 막 쌍욕을 치더라고. 그거 파이팅 아니라고. 넘쳤어, 오까요. 파이팅 넘쳤지. 파이팅 넘치고 뭐 확성기 들고 맞아.
막 뭐 서포터즈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경기장 들어갈 때도 혼자 막 화이팅 막 외치면서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 와다랑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아버지가 좀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굿토퍼플상가 감독이기도 했고. 근데 그 감독할 때 황진성 감독님을 영입을 했었어가지고 황진성 선수로 위주로 경기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셨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일본 전지훈련 가서. 근데 그 아들이 저랑 인천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들은 술도 안 먹고 뭐 운동만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술을 몇 번 마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술 먹던 사진을 보여줬어. 안 믿길래. 근데 그게 있는 거야 인스타에. 그래서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아들이 한두 시간 있다 왔어. 근데 아들도 아빠가 약간 인상을 아들이 엄청 당황해하고 너 왜 그러고 아들이 나를 원망해하더라고. 아니, 선수 관뒀을 때 선수 하고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어. 그걸 근데 술을 진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회식식으로 한번 먹어야 돼 말을 했죠. 근데 아빠가 이미 화가 많이 났더라고. 났지. 완전 배신감을 느끼.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배신감을 안 느꼈는지 요즘 인스타 좋아요 들르르더라고. 네. 그걸 미안하다. 아니 아빠가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니까 우리 아빠도 저 안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5년 전인가 말했어요. 은퇴하고 나 사실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모른 척이에요. 안 먹었다. 왜 그 먹으면 어떻다고? 주변에 다 말해놨대요. 우리 아들은 먹는다고? 운동밖에 몰랐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외국인 선수 등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명 동시 출장인데 우리가 이제 해외 축구는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한 없는 시대가 올까요? 아시아도 이제 일본도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출장 선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은퇴도 아니 그래서 근데 양쪽에 아니 양쪽에 나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정리되면 이상하니까 제가 은퇴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준이 이 리그는 정말 정말 잘하는 선수만 뛸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 해야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그가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 나는 근데 이런 네. 것보다 먼저 22세 그 이하 룰이나 없었으면 그것도 좋겠어. 빨리 없애야 돼요. 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정말 잘하는 22세가 거기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한 팀의 보유 인원은 정하되 이제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보유 인원을 정하면 뭐 20명씩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는 하지 외국인 선수 10명으로 뭐 제한은 두되 그러니까 뛰는 숫자 뭐 11명까지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그의 수준도 올라가고 투자하는 액수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2부 리그도 당연히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골키퍼도 풀어야 된다. 그건 무조건 풀어야 돼. 골키퍼도 풀어야 된다. 골키퍼가 제가 진짜 지도자를 해보니까 더 느껴요. 너무 커. 들어갈 거 하나 쳐내잖아요.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경기력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골키퍼가 이제 국내 선수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쨌든 골키퍼 경쟁력이 좀 좋아지긴 했지 사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해서 현재까지도 골키퍼 경쟁력이 좋아지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골키퍼를 사실. 걱정을 안 하는 10여 년 동안 골키퍼를 아니 걱정을 외국인 안 들어와도 걱정 안 해요. 외국인 들어오지도 못해. 웬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골키퍼가 좋으니까. 저는 골키퍼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현우가 MVP 받았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골키퍼가 대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막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특수해요. 왜냐하면 군대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외국인 골키퍼가 들어오면 우리 잘하는 선수 외국 나가면 돼요. 근데 외국 나가고 싶어도 군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순환이 안 되는 그런 그냥 외국인 선수 딱 들어왔을 때 딱 일리가 있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일리가 잘했다. 나 여태까지 너랑 K리그 이렇게 하면서 제일 일리 있는 얘기였어 지금. 확 와닿는데? 아니, 군대 있잖아요. 팀 더 늘려야 돼 군대 수. 지들끼리 리그 하라 그래. 해병대, 육군 뭐
공군 팀 다 만들어서 공이 너는 지금 너무 오늘 막 던지는 거 아니 나 준비하고 온 거예요. 대본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 그래서 챗 GPT의 도움을 좀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군대 이거 빼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 지역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괜찮은 선수가 상무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냥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리그를 돌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 또 너무 특혜야. 아니 특혜가 아니고 예전에 특혜지. 군대 군대 일반 생활을 하되 그리고 뭐 새벽은 운동을 하든 일과 끝나고 8시에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 갔을 때 근데 그 안에서 그냥 팀을 그냥 하나씩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라. 뭐 그거는 약간 지금도 살짝은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군대 때문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룰도. 너무 특수하게 골키퍼 봐야 같은 돼요. 경우도 내가 봤을 때 잘하는 골키퍼인데 군대를 가야 돼. 근데 골키퍼 새로운 많이 외국인 선수가 자기 자리 차지했다? 잘 안 바뀌잖아 골키퍼. 잘 안 바뀌죠. 그럼 그 선수 인생 꼬이는 걸 수도 있어. 거의 그러니까 뭘 꼬여 이부 리그 가고 딴 팀 뛸 수 있는데 가면 되지. 그게 꼬이는 거지. 뭘 꼬여 뛸 수 있는데 가는 게. 본인 축구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나요? 꼬였다고 생각 안 하나요? 저요? 저는 내가 원해서 이적한 적이 없어. 다 트레이드 시켜갖고. 그러니까 꼬였다고 생각해 안 해요. 지가 꼬인 거 생각다. 안 하고 무슨 내가 장난이고 저는 꼬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트레이드로 했겠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22세 그 룰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인데 17, 18이 이제 해외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은 뜁니다. 그렇죠. 왜 그거를 억지로 이제 맞춰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모 감독님랑 얘기했는데 꼭 빼야 될 것 같아요. 전반 끝나면 이게 잘하고 있는데 뭔가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22세 룰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든다고 하더라고. 배에서 15분 막 20분에 뺀 게 배가지고 잘하면 이상하고 그래도 막 골 넣고 빠진 애들도 있잖아. 근데 뛰는 애들도 너무 맞아,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빨리 해야 돼. 15분. 심지어 알고도 상처받아. 너 20분 뛴다 알아. 근데 20분 뛰고 나와봐. 진짜 짜증나. 그리고 또 웃긴 게 다음 경기 또 준비해야 돼. 20분 뛰고. 그래서 몸 관리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진탕 교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외 축구에서는 여러분도 다 익숙한 그런 룰인데요. 경기당 최대 1명의 내진탕 교체가 가능하고 기존 교체 인원수와 무관합니다. 근데 어느 한 팀이 내진탕 교체를 쓰는 경우 상대 팀도 기존 교체 인원수와 무관하게 1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다. 좀 맞추겠다는 거죠. 네. 시행 여부는 팀 의료진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리해서 뭔가 좀 선수들이 머리에 부상 입었는데 무리해서 뛰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교체해 줘라. 근데 이게 각자 팀 의료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중립이 하나 경기마다. 근데 그게 사실 경기 때 머리 부딪히고 누가 봐도 알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중립이 와가지고 자, 눈 해보세요. 아유, 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보다 이거는 약간 나는 그 좀 양심을 맡기는 것 같아. 딱 누가 봐도 부딪히고 딱 했으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괜찮지만 추후에 또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뺄 수 있게 그런 룰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합 가면은 머리 딱 맞고 쓰러진 애들 이번에도 내진탕 몇 명 있었어요. 많아. 있었는데 왜 우리 때는 없었지? 우리 때도 없었어요. 우리 때 공은 맞잖아요. 어지럽다고 해. 근데 무서워서 그냥 뛰잖아요. 근데 막 사고가 난 적이 없잖아. 그게 너무 신기해. 사고 난 적 많아. 사고 날 수도 있죠. 아니, 크게. 실제로 그리고 저 기억 아마추어 못 때 나도 아마추어 때 실제로 내진탕으로 뭐 진짜 돌아가신 선배도 있었고. 있어? 네. 저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나는 그거 있었어. 기억을 못해. 저도. 맞아.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왜 뛰고 있는지 뭐 했는지 몇 대 몇인지 아예 기억을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게 온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신욱 후 제가 뒤통수 박았다가 바로 실려 나가가지고. 너? 네. 기억 못해? 기억이 안 나. 순간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나가서 저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야겠다라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한 사람 모자라니까. 그런데 이
그 AT쌤은 경험이 있어서 그냥 너 앉아 있어. 3분 쉬어. 쉬고 들어가는 게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3분 정도 물 마시고 물 뿌리고 정신 차리고 들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난 적은 없어. 기억하기 싫은 건 많은데 기억이 안 난 적은 없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좀 센 거 아니야? 세게 생겼어. 그런 진짜 거 뚝배기처럼 생겼어. 저 헤딩 잘해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 진짜 헤딩 잘하게 그러니까 생겼어. 머리 잘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코리아컵에서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진탕. 이 작년 결승전 때도 그 내진탕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포항이랑 울산 하는데. 네. 근데 그때도 그 내진탕에 대한 그 교체 카드 다 썼고 포항. 그래서 내진탕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교체를 못 하더라고. 막 머리 아픈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냥 뭐 들어가서 좀 위험할 뻔도 했었는데 아스프로 선수가 들어가서 뛰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되게 선수는 막 뛰고 싶잖아 무조건. 근데 이제 막 그 막아서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비슷한 건데 저 대구에 있을 때 한 선수가 쥐가 났어요. 얘가 조금 지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말하지 말래요 저보고. 자기가 나한테는 말했는데 감독님이랑 코치님 뭐 의료 스태프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쥐가 못 뛰겠다는데 저기서 뚫려서 골 먹으면 어떡해. 그래. 근데 걔가 한번 딱 쥐가 나서 이제 완전 못 걷겠는 것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뛸 수 있다는 거 의료진한테. 그래서 내가 근데 형 안 돼. 몰래 가서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걔가 그 다음부터 코치님한테 좀 미움을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쥐가 났다는 쥐가 났다. 왜? 걔가 오랜만에 뛴 선수인데 신인인데 오랜만에 뛰니까 쥐가 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체력이 그냥 약하다고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야박하다. 경기 때는 선발로 넣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교체 카드를 무조건 하나가 써야 근데 돼요. 잘 모르네. 한 게임 뛰면 그게 좀 적응이 되거든. 그래. 지나는 거. 그렇죠. 경기 체력하고 달라. 그게 우리 다르잖아. 체력하고.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근데 그래, 이제 그 데뷔전에. 친구는 이제 저를 너무 원망하는 거야.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그럼 어떻게 그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뛸 거야? 근데 그걸 걔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에이,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내재산 교체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홈그로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는 K리그 신인 등록 시 국내 선수로 간주를 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 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프로에 입단하는 해의 기준으로 직전 3년 연속 또는 5년을 채우면 왔다 갔다 하면서 5년을 채우면 국내 선수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싹수 있는 좀 동남아시아 쪽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네.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국제학교 같이 있어요. 네. 같이. 근데 그게 부모님도 다 같이 와야 되고 그치. 그런 게 있어서 쉽지 그 않아요. 룰이 있어, 그죠? 근데 현재 저희 팀에 미국 선수랑 중국 선수가 한 명씩 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같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그런 선수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있지 않나? 꽤 많아요. 많잖아. 아니, 중학교나 뭐 그 다문화 가정 있는데 그렇지. 한국 국적으로 아직 안 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혼혈 선수인 거죠. 그런 선수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인천에도 중학교에 네. 러시아 아르카디. 키가 190 몇이에요. 중학교 이번에 형이 가서 보면. 이번에 가서 제가 몸싸움을 한번 했습니다. 왜? 훈련했었어 같이? 훈련을 지도하는 그게 있었는데 한번 부딪혀 보고 싶더라고. 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한번 갖다 부딪혔는데 된다. 괜찮아. 190에 190이야? 네. 와. 인천 광성중 15세 지금 대표 14세 대표팀도 하고 있고. 그럼 이런 선수가 이제 국내 선수로 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협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홈그로운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명단을 추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좀 명단을 좀 뽑아서 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나 아니면 혼연 선수들이 신체 능력이 사실 좋은 선수들도 그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서 좀 테스트를 하면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네. 국내 선수들이 반대한 국내 선수가 아니라 이제 국내 이 여론이. 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저희는 이제 반대하나? 뭐
한민족 국가 이런 것들이 좀 그건 세서 옛날 얘기지.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 요즘.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축구계 많아요. 축구계. 나는 거의 우리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들 저 또래들 많거든요. 대화해 보면 새끼가 내 초등학교 은사님인지 뭔지 말도 안 되게 하는 진짜 그때 얘기 지금 90년도 얘기를 막 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진짜? 저도 그 세징야 기화 얘기 나왔을 때 그 글을 한번 썼었거든요. 그 글 써가지고 이제 세징야도 특혜를 줘서 기화를 할 수는 없다. 뭐 시험이나 뭐 이런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했을 때 기화에서 나한테 그 택마크 다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악플이 살벌하게 달렸습니다. 왜? 특별하게 귀화시켜야지. 아니 특별하게 기화시키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한국 대표팀은 보고. 이제 한국 사람 이 겉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만 대표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악플 뭐 기화시켜서 한국 대표팀을 시키냐, 뭐 신성한 국가대표팀에 막 이런 신성한 거. 국가대표팀에 이제 브라질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소리야. 들어온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은 거슬 수 없다.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일본의 그 일본 대표팀의 로페즈 엄청 짜증 났거든요. 막 그 한국 수비수들을 그냥 잘했잖아 로페즈. 그래서 그 위에 한 명 더 있었는데 뽀글뽀글 머리 미드필더. 라모스인가? 맞아 있었어. 일본은 되게 그걸 적극적으로 했었고 월드컵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기억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권유를 하진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강제적으로 이 선수 막 기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근데 엄청 많아요. 지금 이 혼혈 선수랑 아니면 맞아요. 이제 혼혈이 아니고 이제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뭐 아르카디 같이 그냥 엄마 아빠가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얘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지. 뭐 그런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좀 명단을 좀 받아서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있죠.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어떤 뭐랄까 피지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성장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 상태 심각한 불량 시 연맹이 경기장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정상적인 경기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그라운드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할 경우 연맹이 홈과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팀의 제3의 경기장을 찾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 수준을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경기장 관리 주체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부여하는 취지다라는 건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약간 징계성의 뭔가 그 조치를 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연맹에서 피치 어시스트 팀 직원 하나 뽑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K리그 이제 잔디를 기획하고 뭐 개선하는 거 뭐 그리고 뭐 벤치마킹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볼 땐 잔디 안 좋으면 이분한테 물어보고 이제 제3구장 가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단이 관리 주체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압박이 되죠. 어쨌든 뭐 시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관리하든 야 너네가 관리하는 데서 경기 못 한대. 이러면은 압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맹에서 이 피치 어시스트 팀 이 직원이 나가서 뭐 안 좋다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좀 관리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러면은 충분히 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잔디가 뭐 PL처럼 엄청나게 좀 매끈하고 좋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볼은 굴러가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땜빵 너무 많고 말이 안 수도 되지. 그건 어떻게 공차 거기서.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잔디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은 잘 굴러갈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잔디가 너무 길게 관리하는 데도 있고 물도 안 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뻑뻑하잖아. 잔디물 안 뿌리면. 물 좀 뿌려달라니까 잔디 망가지니까 안 된다. 근데 그게 홈팀에 잔디 관리하는 팀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관리는 이번 시즌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어느 정도 압박감을 주는 이런 조치는 찬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 국제대회 참가 시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원래 이제 일정 조정이 이게 좀 자유롭게 되긴 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편의도 봐주고 했는데 ACL이나 피파 클럽 월드컵 등 국제대회 참가하는 구단의 지원을 위해서 경기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대팀 동의가 없더라도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생겼고요. 국제대회 참가 구단들에 대한 일정 배려로 그런 국제대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대회 토너먼트 병행으로 인한 리그 일정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잘 조절해서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게 또 ACL에서 또 한국 대표로 나가는 팀들이 잘해야지 그 포인트도 쌓고 이제 티켓도 그 장수가 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국제대회 나가는 팀들은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2025 시즌에 K리그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프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뚜껑이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영입 잘하고 전지훈련지에 막 연승 막 해도 이게 이제 개막하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적에 대해서 좀 주요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느 정도 순위 뭐 예상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전지훈련지 인터뷰 같은 데 많이 다녀보면 분위기가 다 좋아요.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막 연습 경기에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막 훈련하다 보면 다 될 것 같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면 다 우승이야. 아니요. 의심 많은 팀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전지훈련에서 생각보다 막 이브리간 잡히고 막 그 나라의 이브리간이 막 잡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몇 팀 지금 제가 감독 선수들 통화했는데 몇 팀 불안해하는 팀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다. 오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팀? 일단 리그 시작되면 그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 불안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게 뭐지? 팀별로 이게 맞는 건가? 팀별로 많아요? 네. 제가 일부러 한 명씩 다 꽂아놨거든요. 그쪽에 통화하고 있는 친구. 좋아요. 이름 밝힐 수 없잖아요. 네.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못 뛰어도 불안해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팀을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팀입니다. FC 안양입니다. 이번에 감격적인 승격을 했고요. 2013년 창단 후 첫 승격을 한 안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리그1에서 맞이한 첫 번째 해가 될 텐데 이제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 다 긴장하고 있겠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승격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통화해봤는데 여긴 분위기 좋대요. 분위기 좋은 팀은 말할게요. 여기 분위기 좋대요. 분위기 좋은 팀은. 네. 이렇게 말하면 들키나? 예. 아무튼 여긴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이브리그의 성적이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한데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이 특히 작년에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브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를 또 영입을 했어요. 못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됐고 또 이번에 네덜란드 수비수가 한 명 왔는데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기가 막힌 건지 정말 기가 막힌 건지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좀 기대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제가 FC 안양에 있을 때 코치였던 분이 또 감독님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병훈이 형? 네. 병훈이 형이라고 그러던데 선수들이. 네, 그 정도로 선수들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잘 되길 바래요. 또 제 친정팀이 기대가 하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친정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적응 못하고 맨날 떠돌아다녀서 그래요. 죄다 친정팀이래. 네. 대구 FC도 친정팀 많네 진짜. 근데 대구 보강도 괜찮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도 잘 지켜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1부 리그 경험했던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전지훈련지에서 좀 많이 이겼대요? 분위기 좋대요. 이겼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기대가 된다라는 되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았어요. 태국으로 갔다 왔거든요. 네, 맞아요. FC 안양이. 네. 지금 남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 최현우 선수도 지난 시즌 그 영플레이어상 후보였거든요. 그 선수가 지금 좀 많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2부에서 득점왕했던 선수들은 1부에서 거의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못다가 또 안양을 선택하고
간 것도 굉장히 좀 안양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 그 2부에서 적응하고 1부 왔으니까 아마 좀 많은 조르지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래도 막판에는 조금 뭐 하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조르지 올 시즌 터집. 올해 저는 진짜? 근데 광훈이랑 통화해봤는데 자꾸 뺏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아쉬워하더라고.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뭔가 약간 아쉬운 건데 적응했으니까 올 시즌은 기대해볼만 한데 못 따도 어쨌든 초반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기세로 어떻게든 승점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게 초반 기세 싸움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 좋아서라도 승점은 무조건 따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자신감 팀도 힘 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적응한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초반만 잘 견뎌낸다면 저는 상위 스플릿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파이널 A. 네, 파이널 A까지 노려볼지. 진짜? 네, 거기도 왔다 갔다 할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영입은 되게 열심히 하긴 했어요. 네네. 뭐 아까 말한 네덜란드 수비수 토마스도 영입을 네네. 했고 김보경 경험 많은 김보경도 영입을 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못다 영입했고 근데 그 정도까지 봐요? 저는 파이널 A를 갈까 말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박. 그러니까 강등이 될까 말까는 아니고 상위로 갈까 말까 하지 않을까? 전화를 뭐 세게 받았나 본데. 몇 명한테 받았나 본데 분위기 좋다고.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또 그 상대 팀들이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승점 버프를 좀 받고 하면은 기세 한번 쫙 타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당연히 뭐 다른 분위기가 좀 되겠지만 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격팀이 모두 다 지금 강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일부 승격을 엄청 발해왔던 팀인데 승격을 했잖아요. 팬분들도 그렇고 구단 뭐 시장님도 그렇고 뭔가 원기옥 같은 느낌이야. 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데 너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존나 불안한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냥 질러야겠다. 네. 무조건 올라간다. 네. 아니 올라갈 것 같아요. 유병 감독가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 친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통화할까 말까니까. 네네네.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엄청 친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저는 작년에 경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얘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봤는데 경기력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수비 그 설정하는 것도 하이프레스 뭐 로우프레스 이런 거 로우블럭 수비하는 것도 보니까 경기력이 전 되게 기대될 것 같아요. 그래 로우블럭 수비를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크거든요. 로우블럭 수비를 잘한다는 거는 충분히 일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A 갑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는 갈까 말까라고 써놨는데 형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파이널 A 갈까 말까도 사실 난 좀 셌어. 그렇지. 그래서 6, 7, 8 저는 그 거기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축구는 모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안양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말하는 거에 근데 나는 그냥 안양이 이제 이번에 승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응원 문화나 분위기가 뜨거운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있는 팀이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FC 서울과의 맞대결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리그의 어떤 응원 분위기를 막 승격했을 때 막 홍영 터뜨리는 거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전에 옛날에 FC 서울하고 붙었을 때 완전히 홍영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약간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그런 느낌. 뭐 그게 뭐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런 뜨거운 분위기를 좀 내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좀 주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FC 안양한테 가야죠. 그렇지. 계속 올 시즌 좀 이제 승격을 했으니까 좀 믿어주면서 계속 좀 선수들한테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떠났던 팬들도 다시 돌아오면서. 뭐 한 7월 8월까지는 계속 좀 응원 좀 해주면서. 버스만 안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승격하고 막았잖아요. 승격은 막아도 되지. 그게 얼마나 감동이었어. 지고 막지 말자. 지고 막으면 홍영 터뜨리면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대구 FC입니다. 저는 사실 좀 대구 FC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신선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게 전주훈련에서 포백을 준비하셨대. 왜? 아 근데 왜 그게 걱정이 돼? 폼백이 뭐? 아니 근데 난 3백 다시 갈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세징야 에드가의 좀 노세화 작년에도 그게 걱정이 됐지만 잘하긴 했어요. 네, 잘하긴 했지만 또 걱정을 해야지. 또 그 능력치가 조금은 한 3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라마스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뭐 FA로 계약을 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 라마스나 에드가 둘 중에 하나는 새로운 선수로? 선택을 해 새로운 선수 뭔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선수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드가는 어차피 20분만 뛰면 돼요. 그 완벽한 그냥 완벽한 쪼커로 뛰면 두기에는 저는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오케이. 네, 어차피 이 선수한테 가끔 한 번씩 뭐 풀타임 한 번 뛰는 거고 한 30분? 매 경기 30분 정도만 나와서 20분만 나와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 라마스 올리고 에드가 받고 라마스 왼쪽에서 올리고 세딩야가 오른쪽에서 올리고. 확실히 그건 확실하니까 사실 에드가의 맞아. 그거 단순한 경기를 했었을 때의 에드가의 능력은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고. 근데 가만 걱정되는 거는 세딩야 에드가의 컨디션의 문제지. 이 둘만 컨디션 관리 잘 해주면 맞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 7, 8위로 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대구 FC가 지금 멤버를 봤을 때 이게 이름을 봤을 때 저는 수비 황재영, 김진용, 뭐 카이오, 정우재. 근데 정우재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전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뭐 되게 뭐 이상하다, 나쁘다, 오승훈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다른 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다른 팀의 이제 비슷한 팀들, 그러니까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을 압도하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서. 네, 그리고 네, 진짜 에드가 세징야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구 FC 이 어린 선수들 그 이름 모를 선수들이랑 내가 많이 했었거든요. 딱 얘네 누구야? 이랬는데 정치인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올해도 이런 이름 모를 선수들이 터지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 네. 센터백에서도 뭐 지금 뭐 박진영이나 아니면 뭐 이완 이런 선수들이 터지지 않으면 올 시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선수가 갑자기 골을 많이 넣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들지 않? 근데 나는 경기력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 되게 위협적으로 하고, 제가 볼 때 10골까지 10포인트 10개 하면 정말 좋은 거고. 그렇지. 내가 볼 때 경기력 이 선수가 진짜 위협적이거든요. 위협적이지. 그래서 꾸준히만 경기 나가면 충분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종무 선수도 이번에 영입했잖아요. 이 선수도 많이 뛰고 좋은 선수니까 저는 정치인하고 한종무가 좀 상대 간지를 펴주고, 세징야 에드가 라마스가 해결하고. 아니, 에드가가 남은 이유가 있어. 그래. 지금 이 정재상하고 정치인 데리고 나가가지고 밤에 골 넣는 거 이런 거 연습 많이 시키고. 아니야, 골 넣는 개인 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할 일에 집중하세요. 괜히 골 넣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아니 정치인 되게 애써요. 다 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애만 정말 써요. 열심히 근데 써. 그게 열심히 훈련으로 뛰어. 발전되지 않아. 그냥 열심히 뛰는 거에 집중해. 너는 더 많이 뛰고 더 부딪혀주고 뛸 때 돌파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내가 골을 넣어야 돼. 그럼 골 결국에는 마지막에 골 먹는다고 욕 먹는 거야. 에드가 줘. 정치인. 에드가 줘. 에드가는 20분 그럼 뛰는데. 세징야 줘. 세징야. 라마스 줘. 그냥 너는 제끼고 누굴 주려고 해. 그게 좋은 거야. 승대가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잘하는 거라니까. 근데 저는 누가? 올 시즌도 김승대. 골 잘 넣었잖아요. 근데 걔는 진짜 줄 생각을 먼저 1번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편안한 거. 그리고 감독도 바라지 않아 쟤한테. 쟤한테 어시스트를 바라고 더 좋은 움직임 상대 균열을 깨길 원하고. 그래? 김승대 선수가. 네, 우리는 라인 브레이커에서 골게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인드 자체는 되게 줄 생각을 근데 먼저. 저도 깊게 얘기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씨. 아니 제가 강원에 같이 있었잖아요. 나 진짜 아니, 뭐- 2025년 히든버블 K 너 때문에 미래가 밝다. 내가 진짜 느낌 확 왔다 지금. 아니 내가 느낌 있잖아. 제가 지도자로서도 같이 있어봤잖아요. 있어봤는데 축구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또 UFC 얘기하면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자동차 얘기하면 되게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축구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해서 살살 이쪽으로 빠뜨렸다가 약간 이쪽으로 오게끔 만드는데 근데 태도가 보면은 이 선수는 딱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걸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요즘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굳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치인 같은 선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돌파하고 상대 라인 깨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 굳이 골 넣으려고 밤에 10시에 나와서 막 애드가 어떻게 넣냐 막 알려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 뺏지 마. 그냥 너는 너 잘하는 시간 거야. 뺏지 마? 애드가 너도 혹시나 데리고 나가서 시키지 말고 그냥 정치는 1대1 돌파하고 라인 깨고 이게 헤딩 경합해줘. 여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저는 잘하는 거를 잘해라. 잘하는 걸 잘해라. 어쨌든 이제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꽤 좋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정신이 보여줬으니까. 전 진짜 좋은 선수라고 봐요. 피지컬도 좋고. 전망에다 압박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애드가 세징야 대신 네가 수비 다 해주고 네가 잘하는 거 집중해라. 네. 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보통 많이 좀 섭섭해하지 않나요 선수들이? 어때요? 다음에 보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제가 되게 맞아요? 좋아하는 네네. 유형의 선수예요. 이건희 선수, 정치인 선수, 그리고 뭐 김지현 선수, 그런 선수, 이현식 선수 앞에서 많이 띄워주고 막 경합해주고 그런 선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골 넣으려고 하면서 이제 부담이 생기면 경기력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는. 아니 약간 그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호흡이 조정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산에다 차고 막 삐리 아야 나고 분석도 하지 마. 그냥 너는 너가 잘하는 거야. 우리 한번 봅시다. 정치인 어떻게 뛰는지. 저도.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이게 이제 스토리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제 볼 이제 거리가 있는 거니까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정치인 골 넣으면은 뭐 하나 하세요. 가끔씩 골 넣으면 좋은 거고. 좋은 거지. 골 넣으면 좋은 거고 네. 이제 너무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니까 사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치이나 너 골 넣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럼 네 플레이가 더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팬들한테도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얘한테 골 넣는 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잘해. 아니 근데 또 경기 보면은 그 정치인 선수가 찬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 그러니까 그게 능력인데 거기까지만. 기현이 형도 그렇잖아. 기현이 형한테 골 넣고 막 세줘라. 뭐 들어가냐? 설기현. 왜 나와? 아니 월드컵 때 골 오지게 못 넣는데 괜찮다 하니까 한 번 터진 게 결승골 그 되게 결정적일 때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는 저는 설기현 유형인 거야. 그렇지. 찬스를 진짜 많이 만들어내고 저는 만약 히딩크 감독 안 만났어 설기현 감독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빼버렸어. 막 골 못 넣어. 다음 게임 기회 안 주고 막 이랬어. 근데 저는 잘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 팀에 이로운 걸 더 많이 주니 골만큼이나 거기에 주니 더 집중해라. 네, 거기에 집중해라. 네. 지인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냐하면 될 것도 안 된다. 너무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뜻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지훈련지에 백포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연습했다고 하는데 대구 FC가 과연 개막전에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위권 프리뷰를 하는데 이제 전북이 이제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전북 얘기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키퍼 포지션 수비 라인에서 영입을 이제 큰 걸 했죠. 송범근 그다음에 이제 김영빈.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입된 선수의 면면을 봤을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활발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제 부족한 포지션만 이제 영입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선수 구성은 사실 뭐 걱정되기보다는 이제 포획 감독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포획. 네. 왜죠? 전화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있어? 네, 뭐 조금 약간의 분위기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북 선수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선수 파악하는 거에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 거스포의 감독을 할 때 경기 프리미어리그를 조금 봤어요. 과연 어떤 스타일이었나. 그때 당시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축구를 뭐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몰랐을 때니까 지금도 한번 봤는데 뭔가 딱히 저는 좋은 팀은 이 팀이 이런 팀이구나. 수비할 때 어떻게 하는구나.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게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걸 좋게 말할 때 뭐 밸런스가 좋다라고 표현한다든가 뭐 감독이 뭐 감독이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니 뭐 전북도 지금 연습 경기 결과나 이 내용이
조금 기대만큼 좀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리고 지난 시즌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 기운이 약간 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거스포엣 감독이 뛰는 거를 엄청 이 체력 훈련으로 많이 선수들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술 훈련은 아직 잘 안 들어갔다. 연습 경기 할 때 이제 체력 운동 하면서 이제 경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 운동 하면서 몸이 좀 피곤한 상태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좀 쉽지 않은 결과가 좀 나왔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지금 상황이고 선 아니 과감하게 얘기해봐요. 선 굵고 네. 굉장히 클래식한 축구를 시도한다. 선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완전히 영국 그 클래식 축구를 시도를 한다. 네,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전에 모라이스 감독 왔을 때도 선수들이 좀 막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전지훈련지에서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네. 기존에 우리 알던 감독이 들어갔으면 좀 피드백이 확실히 팍팍 와요. 어떤 느낌이다라는 게. 근데 선수들도 약간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나쁜 쪽이라기보다는 좋은 쪽도 아니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모르겠다가 통화 중에 모르겠다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저는 모르는 게 이 정치인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전북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그냥 이 거스포엣 따라가고 거스포엣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작년 시즌 전북 현대를 보면은. 전북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돈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성적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도. 근데 나는 이제 뭔가 그 영입이 이제 송범근, 김현빈, 뭐 최우진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격수 한 명 영입했잖아요. 안드레 콤파뇨. 네. 했는데 빠진 선수도 정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센터백 포지션은 필히 영입을 김현빈 했잖아요. 김영빈 했지만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챔도 병행을 하고 있고 부상을 한 명이 당해버리면 사실 이 자체 경기에서 만약에 2명 다쳤다 그러면 자체 경기에서 이 센터백이 안 나와버리면 사실 이 스파링 파트너도 없기 때문에 센터백 포지션은 필히 스페셜한 좀 선수를 한 명 더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됐었다. 절대적인 센터백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전북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던 선수긴 하지만 이재익 선수도 어쨌든 울산으로 이적을 했고 네. 결국 이 영입에 있어서 되게 좀 나는 되게 그 느낌이 안 드네.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믿겠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좋으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도 믿고 제가 볼 땐 이 어린 선수들한테 좀 뭔가 이 전북현대 N팀에서 뭔가 좀 이 감독이 좀 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쪽에서 좀 올려서 쓰겠다. 뭐 이런 좀 감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외국인 감독이 좋은 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없는 거. 선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이 말한 대로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백이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 뭐 선수 영입 인 아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스포엣 감독의 축구가 K리그에 잘 통할까. 그래서 그 기대되는 것도 사실 거스포엣 감독이고 우려되는 것도 거스포엣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여기가 뭐 멤버가 뭐 부족해서 지고 이기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외국 선수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에란데스도 있고 뭐 이승우 있고 송민규 있고 아직 티아고 있잖아요. 네, 아직 티아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권창훈 아직 전북 유니폼 입고 있고, 네 김진규, 한국영 계속 뛸 거고, 네 안드리고 있고, 이영 멤버는 좋네. 멤버 좋아요. 네. 근데 뭐 전북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굳이 또 어떤 새로운 선수 영입해야 되나 이 생각도 맞아요. 있긴 하네요, 사실. 뭐 불협화음이 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중앙 수비수 포지션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있긴 있어요. 중앙 수비수가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현빈 부상을 당했을 때, 급 정도 되는 선수는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홍정호 선수도 부상이 좀 잦은 편이고요. 네, 부상이 잦은 편이고 또 뭐 선수들 체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수비 포지션에는 한 명 정도 영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원톱 이 9번 공격수를 굉장히 또 포엣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했을 때 이제 콤파뇨, 티아고, 박재웅 지금 3명이에요. 조금 여기는 정리가 필요하다. 한 명 정도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아고의 거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남겨야 되나? 근데 뭐 원하는 팀 있을 것 같아 근데 국내에서도 충분히 저는 박스 안에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잡아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콤파뇨가 경기를 지금 연습 경기를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공중볼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상대해본 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K리그에서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유형 같다고 해서 기대가 좀 저는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계 때 얘기해보면 다 긍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까봐야 알아요.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봤자 이게 기대 사실 까봐야 하는데 아까 안녕 얘기할 때는 무조건 무슨 뭐 상위 간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 네. 물론 까봐야 알지만. 네, 까봐야 알지만. 네. 네, 그 전북은 특히 더 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어차피 여기는 다 알잖아요. 뭐 좋은 선수가 많다는 거. 근데 거스포의 감독,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드네요. 그렇구나. 지금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예, 2주도 채 안 남은 거죠, 사실. 근데 그 전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북현대가 체력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반대로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켰다는 거를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 선수들이 체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감독 욕을 막 하면서 막 뛰면서도 본인들끼리 똘똘 뭉치거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체력 운동 시키면서 선수들끼리 좀 원팀이 되는 그런 저는 하지 않았나.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체력 운동을 많이 했어. 그 체력적으로 잘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적극성도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나는 전북에 있어서 되게 경기를 봤을 때 적극성의 문제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전지훈련 때는 되게 균형 잡힌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체력 훈련 그거 중요하죠. 근데 전술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가 조금 더 병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술이 지금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듣기로는 그 얘기로는 왜냐하면 선수 파악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 부분에 아직 대해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경기 시즌 들어가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초반에는 어쨌든 제가 볼 때 무조건 기세 싸움인 것 같아요. 전술도 전술이지만 초반 기세 싸움이니까 이 초반 승점을 어떻게 버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할까? 기세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거스포의 감독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초반에는 뭐 전술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하기보다는 우리가 체력적으로 잘 준비해서 초반에 그냥 너희들 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좀 조지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 말이 걱정돼요.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될까봐 그것도 걱정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북이 원래는 뭐 한 70% 80%로 시즌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수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이 작년에는 승강까지 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올 시즌에는 시작부터 120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나도 게 전부 아닌가. 어쨌든 조금 뭔가 좀 단순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전술적인 면도 사실 시간 쏟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뭔가 팀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뭐라고 해야 돼? 스피릿? 이런 걸 좀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반 5경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5경기를 잘못된다 그러면 또 막 서포터에서 막 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또 이거 압박 받고 그러니까. 아니야. 5경기 아니고 한 바퀴 돌 때까지 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네. 한 바퀴 딱 돌 때까지는 근데 지금 우리가 7연패 하다가 히드풋볼 K 하면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그 뭐 팀 얘기했을 때 네가 제일 못 기다릴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제일 거스포이 잘라라 뭐 저쪽 하면서 뭐 네가 제일 네, 저부터 왜냐면 7연패 하다가 진짜 좀 자리 잡으면 3연승 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한 번씩 경기할 때 승점을 몇 점 쌌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앞에 5연승 했다가도 나머지 경기 뭐 6연패 하면은 되게 이상한 거지만 사실 그것도 크게 문제된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밖에 돌아갈 때 정해진 승점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근사치에 갔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니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광주 FC입니다. 광주 FC는 좀 출혈이 있어요. 출혈 그러니까 있죠. 좀 많이 보냈죠. 워낙 잘하던 팀이었으니까 이 좀 그 K리그 안에서도 국가대표까지 뭐 배출도 했으니까 광주가. 근데 이제 그 선수들 주요했던 선수들이 다 나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정호연 선수랑 지금 이희균 선수 네. 이 두 선수의 자리가 좀 크게 크죠. 느껴질 것 같아요. 허율도 이제 전방에서 수비에서 좀 쏠쏠하게 섰던 선수인데 또 나갔고 울산으로 갔고. 이희균하고 정호연이 광주 축구에 제가 볼 땐 본체인데 거의 핵심이었죠. 네, 근데 또 이희균은 또 정호연이 있어야 되고 정호연은 또 이희균이 있어야 돼요. 둘이 따로 뛰면 사실 궁합이 좀 좋아. 궁합이 좋아서 차라리 이제 둘 다 나간 게 오히려 잘 됐다. 저는 나가려면 둘 다 나가 하나만 있으면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아니, 않아요. 광주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있는 게 낫지. 아니 하나만 있으면 얘가 예전 경기력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러지? 그것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아무튼 좀 너는 옆에 아니 이희균 있으면 정호연이 생각나고 정호연 있으면 중앙 수비 있을 때 옆에 누구 없었으면 좀 약간 좀 실력 떨어졌었어? 많이 떨어졌죠. 왜 누구 있을 때 좋았어? 저는 광석이 형이 좀 그래도 잘 안 배수경이랑 안 맞았어? 맞았지. 사고 나는 날이. 그리고 또 이 뭐야 권한진 오반석 그 같이 있으면 또 안정감이 또 생기고. 생기고. 생겼다고? 생기지 또 그때. 생겼다 마음적으로. 근데 그때 강등 나가지 않았나요? 그때 좀 그게 깨졌을 때였어요. 누군가 또 뭐 새로운 애들이 좀 들어왔었어. 그래 그때였어요. 알렉스 이런 애들 막 들어오고 셋이 뛰어야 되는데 잠깐 왔다 갔다 나 왼쪽 가고 막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쉽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주요 선수들이 이제 정호연은 미네소타로 갔고 이희균 허율은 울산으로 갔고 두현석도 이제 군대에 갔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이정현 감독 입장에서는 다시 새롭게 팀을 짜야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엔진이 완전 이제 엔진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님 성격상 속으로는 졸라 짜증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괜찮아. 뭐 쟤네 없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뉘앙스지만 혼자 그치. 있을 때는 작전판 만들다 보면 어휴 진짜 이씨. 그렇지. 이게 왜냐면 매년 이게 중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왜 제가 좀 엔진이라고 그랬냐면 진짜 엔진이었거든. 엔진을 갈면 이게 적응하는데 차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순민 대전으로 갔고 이번에 이제 뭐 이희균 그다음에 정호연 다 나갔으니까 그럼 2년 동안 계속 뭔가를 사실상 주전 미드필더가 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3명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제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종현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긴 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키우는 것도 그 시간이 또 걸리는 일인데 약간 지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강이 돼야 좀 힘을 더 받아. 올해는 더 한번 일 치러보자 그치. 하는데 올해도 버텨보자. 약간 이 기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정현 감독님의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고 해서 전 시스템과 철학이 뚜렷한 팀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즌 정도 유지하고 거기 응원을 보태자면 파이널 A로 가야 한다. 이정현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빠졌고 이제 어쨌든 승격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내는데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반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선수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번 시즌은 또 어떻게 할지. 근데 젊은 선수도 좀 괜찮은 선수들 영입이 됐어요. 뭐 진시우 선수도 그렇고 황재환 선수 그리고 유재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 팀들의 주축은 아니었지만 항상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선수들을 또 어쨌든 이정현 감독이 젊은 선수들 잘 키워내니까 이 선수들로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아시아권을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챔에서는. 네. 그리고 또 뭐 포항에서 FA로 민상기 선수 또 영입했잖아요. 네. 작년 시즌에 포항에서 사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영입이 되는 걸 보고 이
이정효 감독은 본인에 맞는 스타일이면 뭐 몸이 좋든 안 좋든 뽑는구나. 민상기 선수는 어떤 스타일로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작년 시즌에는 저는 왜 볼을 좀 빨리빨리 처리 안 하나 이런 압박을 받는데 처리를 안 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민상기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줄 데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정효 감독이 뭐 포지션을 맞춰서 잡고 풀고 주는 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아서 그래도 작년에 포항에서 활약이 좀 저조했는데도 데리고 가는 거 보고 본인의 이 철학에 맞는 선수는 뽑아서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좀 느낀 건데 원일이랑 저랑 축구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 좋지. 예. 아니, 수비수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저는 배우기도 해요. 이런 관점이 있구나.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못 보나? 그래서 사실 민상기 선수가 왔을 때는 다른 선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원일이하고 이제 민상기 선수 얘기했을 때 되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 보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상기 선수의 장점은 이제 경험이 많은 거. 그렇지. 네, 경험이. 그리고 그냥 그 자유계약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항상 보통 평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분명히 팀의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 선수를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되게 잘 쓴다. 사실 저는 안영규 선수가 이 정도 할지 몰랐어요. 저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민상기 선수도 더 안영규 선수만큼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선수는 감독 잘 만나면 확 맞아요. 또 떠올 수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평가는 원이랑 나랑 조금은 다르다는 거. 선수도 낮게 보는 거죠. 지금? 낮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뭐 이제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경험도 무시 못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전 경기를 풀타임 출장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필요할 때 팀 중심 잡아주고. 성격이 되게 좋아 보여요, 뭔가. 그리고 나는 민상기 선수도 경기에 임한 자세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정효 감독이 좀 마음에 들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효 감독이 사실 이제 그 전북과 연결이 돼 있었다라는 이제 루머라고 해야 되나요? 뉴스가 막 나왔잖아요. 그거 맞아요? 몰라요. 저도 FM 코리아에서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전북 현대 4호가 앞에도 뭐 이정효 감독 뭐 마주쳤다. 뭐 그런 얘기인데 거기 그 근처는 저도 자주 가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인천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뭐 근데 그 뭐 루머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속된 게 중요하지. 그런 루머는 뭐 저도 많았어요. 저도 풋볼 A를 떠난다는 루머가. 아 진짜 누가 알아죠 그 루머를? 누가 알아요 루머가? 진성이 형이 살짝 걱정했어요. 네. 진짜 갈 거 아니지? 근데 이정효 감독은 그동안에 우리가 광주의 행보를 봤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선수를 주목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 진짜 나는 올해 난 2024년은 걱정을 했거든요. 이정효 감독 어떻게 할까? 걱정이 좀 됐었는데 잘 버텨냈었고 나는 사실 뭐 광주 팬들에게 뭐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강등에 대한 걱정은 저 개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2025년에. 네. 그리고 강등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주요 선수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정효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고 있는 거고 광주 팬들도 믿고 있는 거고 뭔가 새로운 선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팀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누군가를 이제 우리가 몰랐던 뭐 정호영 같은 선수, 그다음에 뭐 이희균 같은 선수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만 이정효 감독을 떼고 봐. 그러면 쉽지 네. 않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제 선수들이 이정효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 있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 또 선수들이 또 좋은 대우를 받고 팔려 나갔잖아요. 그런 걸 아마 선수들한테도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정효 감독도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용태 코치가 이소년
그 고등학교 코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좀 많이 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선수들에 대한 성향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정현 감독 성향 시스템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치고 나가는 건 사실 선수가 해야 될 줄 못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강등권은 안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위험하죠. 위험하게 싸울 것 같긴 진짜 해요. 위험해. 위험하긴 해. 사실 리그를 치르다 보면 선수들이 해결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시스템적으로만 이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정말 그 막 들어갈 걸 막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야 될 골인데 말도 안 되게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현 감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건 이정현 감독이야. 아니, 그러면 멤버를 돼요. 봤을 때는 출혈이 많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헤이스가 제주에서 이제 왔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광주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마 그 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선수라도 어느 정도 해줄 거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 썼다가는 진짜 한 시즌 통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돈만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보다 이정현 감독 이 정도면은 광주 되게 떠나는 감독들이 있는데 이 정도 잃고 다 잃었으니까 왜냐면 승격도 시켰고 잔류도 시켰고 뭐 파이널 A까지도 갔었으니까 근데 와 광주에 오래 있네요 이거. 예, 왜냐하면 이전에 뭐 남길 감독이나 박진성 감독 봤을 때는 금방 떠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남길 감독은 금방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어쨌든 다음 행선지가 정해져야 떠날 수 있고 저는 이정현 감독님이 유튜브에서 막 하는 얘기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쉬었다가는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이렇게 선택받고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시기가 좀 두렵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무데나는 가기 싫고. 그렇지. 네. 이제는 사실 사람이면은 만약에 다른 팀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광주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좋은 팀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저 2019년도에 강원에 있을 때 김명수 감독님 처음 있을 때 그때 네. 성적이 괜찮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막 난리 났었어요. 막 병수볼 하면서. 근데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고 사실 2020년도에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 아니거든요. 7위 했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퍼포먼스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씩 잊혀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임밸류가 조금 이제 부족했던 감독님들은 좀 쉽게 잊혀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올해도 잘해야 또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프로 레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선수들 다 나갔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선수를 또 이종현 감독이 발굴해낼 수 있을지 또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는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종현 감독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영입 활발했습니다. 네. 네. 득점감 영입 1팀 대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영입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죠. 네. 되게 잘 된 것 같고 이적 시장을 제일 잘 보내지 않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네. 기대가 되고 작년 막판에 경기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9번. 9번 얘기는 이제 대전 얘기할 때마다 매번 하는 건데. 그래서 네. 저는 황노룡 감독님의 축구가 전방 압박하고 빠르게 9번 앞에서. 주민규. 네. 근데 민규가 많이 안 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전방 압박을 못하는 선수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에너지가 조금 약하잖아요. 엄청나게 있어서. 피지컬이 있고 파워풀한 9번을 원하는구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런 구원 말고 앞에서 그냥 스피드하고 빠른. 작년에도 사실 마사랑 김준범 앞에 그 최건주 이런 선수들이 앞에서부터 막 근데 무조건 그런 선수 압박하고 우리가 김인규. 정통파 9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항에 있을 때도 보면 거의 제로톱으로 이관왕 했던 거. 네. 그때 멤버 보면 승대 막 무열이 앞에 그 뭐 진호 명주 이런 젊은 선수들이 앞에서 막 많이 뛰어주고 그리고 중앙에서 뭐 태수형이나 뭐 지수형 이렇게 무게 잡아주고 이런 스타일이 황성훈 감독이 그때 제일 잘 맞았던 축구고 작년에 그게 비슷하게 구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축구가 아니에요. 올해 9번 터집니다. 예. 뭐 주민규? 주민규 터지고 어. 구택 터지고. 구택까지. 오늘 올 시즌에는 제가 볼 때는 이 황선홍 감독님의 이 생각했던 그런 축구가 발현되지 않을까. 참 그 황선홍 감독은 오묘한 감독입니다. 근데 장최 종잡을 수가 없어요. 황선홍 감독의 성적을. 저는 항상 네. 좋은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전방 압박하고 많이 뛰고 수비 밸런스도 잘 지키고. 근데 이제 본인이 자꾸 자기가 잘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축구를 하려고 하면 약간 경기에 어그러지는 게 9번에 대한 로망, 낭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약간 숙명 아니에요? 이 스트라이커를 하나 키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팀에는. 예. 그래? 그냥 본인이 이제 스트라이커였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만약 근데 이 와중에 주민규가 터지면 사실 뭐 더 말할 게 없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골만 기대되는 넣으면 게 되니까. 주민규고 우려되는 게 주민규다. 자 보면 주민규 또 임종훈도 울산에서 왔고요. 정재희 측면에서 이제 빠른 선수죠. 네. 하창래도 왔고. 이런 거 보면 중원에서의 저 멤버에서의 구성은 완전히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선수. 지금 이 기존의 넘버 3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K리그 지금 2025 시즌 스쿼드가. 기존에 있는 선수와 더불어서.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아웃되는 선수. 지난 시즌에 사실 버스 2대로 1군 스쿼드를 움직일 정도로 비대했던 스쿼드가 정리도 또 잘 된 것 같아서 방출 많이 했어요. 네, 방출 15명.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세종 선수가 나간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플랜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방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가 많이 된 상황이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스쿼드가 내실이 있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택 선수가 터질까요? 구태를 제대로 쓴 적이 없잖아요. 맞아. 지금 부상이 계속 있어가지고. 나는 근데 부상 있는 선수가 제일 그거예요. 제일 사실 쓸 수가 없으니까 뭐 검증이 안 되잖아. 안 되지. 나도 그랬어. 다치니까 쓸 수가 없어. 검증이 안 돼. 검증이 안 돼. 자꾸 다쳐. 한번 보여줘. 다치니까 뭐 어떻게 그 다음에 확인할 길이 없어. 다음 팀은 또 속아서 영입해. 네. 그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구태 저는 천성훈 선수가 있으니까 저는 주민규랑 천성훈을 차라리 번갈아 쓰면 좋지 않았을까. 난 천성훈 주민규 조합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뭐 5분 10분 남았다면 둘이 동반 나갈 수도 있고 둘이 조금 비슷한 유형이니까 번갈아 하면서 뛰어도 좋을 것 같고 한데 구태까지 남으면 오히려 약간 밸런스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구택은 한 번 더 보는 거지. 구택은 제가 볼 때는 결국 다른 선수들이 보험이 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유형의 구택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죠. 네, 올 시즌 진짜 부상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즌에 득점하는 거 보고서 얘 두 자릿수다 생각을 했는데 부상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 시즌 기대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아마 전반기가 마지막 도전이지 않을까 구택 선수에게 전반기 하고 뭐 정리를 하든가 뭐 더 끌고 가든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도영 선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지금 막 브라이튼 얘기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좀 더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K리그에서. 왜냐하면 지금 그 양민혁 선수도 어쨌든 2부로 갔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보여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라이튼 바로 가서 바로 경기에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얘기해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양민혁이 한 경기도 못 뛰고 QPR로 임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아까 전에 EPL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양민혁이 오기 전부터 그냥 플랜이었다. 아니면 감독이 원치 않는 영입이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훈련을 해봤는데 너무 안 좋았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원치 않았던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원치 않았던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굳이 그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 주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뛰기는 거 보면 그냥 그 레비가 그냥 한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토트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뭐라도 새로운 선수를 써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건 감독마다 달라. 아니야. 그거는 진짜 감독 성향에마다 달라. 진짜 안 좋았는데도 나 계속 기회 못 받는 경우 많았거든요.
새끼들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계속 아닌 애들 확신이 아니더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런 너가 나오면 더 나빠진다. 그렇지. 네. 너도 수비수니까 네. 수비수도 다를 맞아요.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저도 수비수는. 그랬다니까. 대전에 있을 때 30경기 동안 기회를 못 받았어요. 엔트리도 못 들어갔어. 근데 근데 대전이 그 안 감독 나가자마자 게임 다 뛰었어. 한 경기도 안 졌어요. 근데 내가 또 한 개도 안 좀, 졌어? 네. 근데 강등됐어요. 그걸 좀 알려줬어야 되네. 양민혁 선수한테 그걸 알려줬으니. 뭐. 그 포스텍 보고 좀 벤치에 사인을 보냈어야지. 나 넣어줘 이러면서 앞에서 스프린트 뛰고. 앞에 스프린트 하고 막 사이드 스텝 옛날 하고 얘기야 그거는 존나 옛날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런 거 있다고 이청용 선수도 매일 아침 그냥 당연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감독이 그걸 되게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아인에게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살짝 성실하고. 그 본인도 양민혁 선수가 약간 그 뒤에 계속 선발로만 출전해서 이 리저브의 세계를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뒤에 있었던 선수들 알거든. 그런 느낌이 감독이 있어? 이제 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막 사이드 스텝 하고 막 헤딩 따고 막 이렇게 해야지 좀 한번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좀 알려줬어야 되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가서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도현 선수도 이제 대전 팬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전이 만약에 이제 지난 시즌에 겨우겨우 잔류했다고 하더라도 경기 내용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대전 팬들도 지금 황선홍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텐데 사실 황선홍 감독의 그 이미지는 처음에 중간에 부임했을 때와 시즌 막판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도 완전 달라요. 올 시즌 진짜 기대돼요. 올 시즌 굉장히 프레시한 상태에서 황선홍 감독도 지금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난 시즌 막판에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황선홍 감독은 진짜 불사조도 이런 불사조가 없어. 난 진짜 그럼 올 시즌 어떻게 좀 나는 중간 이상 갈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아치엠건. 시즌은- 네, 도전해볼 만하다. 네. 저는 근데 거기에 진짜 구태가 주민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주민규가 득점에 있어서는 되게 기복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한 시즌을 치르면서 뭐 골을 못 넣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스탯을 봤을 때는 되게 뚝 떨어진 시즌이 없었어요. 이 친구는 팀을 바꾸면서도 10분을 뛰더라도 찬스 하나를 잡아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출전 시간에 대한 욕심만 조금 내려놓고 내가 뭐 10분에 들어가서 20분에 들어가서 하나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울산에 오고 그때 주니뉴와 같이 막 뛰면서 출장 시간이 좀 부족해서 5골밖에 기록 못했지만 제주 이적해서 8골, 뭐 22골, 17골, 뭐 울산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27골 넣고 이제 대전을 이뤘기 때문에 되게 엄청난 어느 정도 출장 시간만 보장되면은 10골 이상은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는 네. 선수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니까. 네. 그래서 중간 이상은 지금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영입된 선수도 임종훈, 정재희, 하창래, 박규영 이런 선수들도 다 거의 탑 레벨의 완전 선수이기 탑 레벨 때문에 거의 이제 국가대표 바로 밑에 있는 맞아요. 선수들이니까 물론 이제 나이는 좀 있지만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창래 선수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올 시즌 또 J리그에서 좀 많이 배워왔을 것 같아요. 볼 차는 것도 많이 배워와가지고 본인의 좀 장점을 좀 살리면서 배우지 말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라고. 배우고 또 잘하는 게 많이 생기면 좋지. 딴 거 하창래가 뭐 빌더 나쁘지 않지만 뭐 정교하게 하길 바라겠어요. 그 선수가 파이팅 넘치고 그냥 이거에 집중. 공이랑 사람이랑 같이 내보내고 그래. 그런 걸 공을 굉장히 내보내든가 장점이기 사람을 때문에. 까든가 둘 중에 하나. 파이팅 넘치죠 사실. 적세적소에 잘하는 느낌. 대전은 지금 막 어쨌든 레벨이 있는 선수들을 현재까지 가치를 평가받는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주민규 선수라든지 뭐 하창래 선수라든지 다 30대 이제 접어들었지만 그건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적절력감을 잘 영입했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팀입니다. 제주로 가겠습니다. 네,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제주 SK. 제주 SK입니다. 네. 저는 이름이 좀 강렬해서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또 제가 제주 유나이티드였잖아요. 좀 옛날 사람 된 것 같아서 제주 유나이티드 출신 김원효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좀 아쉬운 좀 그런 마음은 듭니다. 없어진 팀 같고. 저도 이번에 대전 시티즌 모임했거든요. 그 강릉 멤버끼리 모여갖고
만나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했는데 잘 뭔가 보여. 모임도 있어요? 네. 대전 모임? 강등면 뭐 사실 연락이 다 끊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몇 명 끈끈해. 나와요? 끈끈. 꽤 많이 왔어요. 팬분들도 몇 명 오셨고. 한 몇십 명 모여요 그러면? 그때 인천 유나이티드 출신 선수들 평가 우리끼리 그 경기를 했어요. 이벤트로. 근데 팬분들도 오시고 해서 경기도 했구나. 꽤 많이 모였죠. 그럼 그리고 어디서 또 대전에 있다가 인천 간 선수, 인천에 대전 선수가 서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밥은 어디서 먹으면? 그래서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잘 먹었어요. 왜 이렇게 무시하듯이 말해요. 아니 어디서 먹냐? 그 많아요. 어디서? 삼겹살집에서 모여서 먹었어. 하나 딱 삼겹살집에서. 예약해서 그냥. 예. 와. 그래서 뭐 대전에- 무시해 그냥 궁금해서 그런 밥은 건데. 니네 어디서 먹냐? 아니, 몇 명이나 모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이 어디로 들어가나 그게 궁금해서 그랬지.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유튜브 중계도 하고. 아 진짜? 네. 그 경기를. 그래서 해서 재밌게 했는데 대전 하나시티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있었던 팀이 없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네. 근데 제주 SK가 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그 기업 네, 직관적이고. 예. 좋아요, 이미 좋아. 좀 강렬하게 좀 네. 변한 것 같아서 제주 SK. 괜찮은 그런 평가를 하고 약간 있고. 더 세 보여. 세 보이는 느낌이 있어. SK. 막 이런. 되게 그 제주가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뭔가 맞는 걸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냥 바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약간 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마냥 바꾸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주는 사실 좀 상큼하게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좀 강렬하게 좀 바꿀 필요는 있었어요, 사실. 느낌상. 뭐 색깔도 좀 귤색. 유니폼 귤색 뭐 이런 것도 좀 진하게 좀 바꾼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또 이 변화된 건 아니지만 또 전화를 해봤는데 훈련량 전지훈련 지옥이냐 아니냐 전화해봤습니다. 무조건 지옥이지. 조금 낮아졌대. 아 강도가. 진짜? 그래서 다행이다. 너무 또 강하게 하면 또 이제 선수들 너무 또 체력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난 시즌 동계훈련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막 뭐 공을 뭐 몇 개 한 달 동안 공을 안 찬다고 이런 맞아, 얘기가 맞아. 있었잖아. 있었어.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또 선수들이 그러나 훈련의 시작은 서킷으로 시작을 한다. 빡세지 그거. 네. 계속 네, 순환 서킷 훈련. 시작을 네. 이제 서킷으로 시작을 하는 건 맞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서귀포에 이 한라산 가보면 이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생개. 맞아. 그 문제야. 야생개들이 많은데. 나 그래서 제주도 그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3단봉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네, 세게다 맨날 꺼내놨어. 제주에 K리그 공식 미친 개 영입했습니다. 박동진. 야, 씨발. 야, 박동진 얘기하면서 거기 그 들깨 얘기하고 아니 본인 별명이 유튜브에 뽀삐라고 나오더라고. 그 약간 즐기는 것 같던데. 아, 그래? 네, 이거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더 이거 살려줘야 돼 우리가 이런 거 미친 개 이런 거 살려줘야 돼요. 본인이 막 그 경기장에다 막 오줌 싸고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그걸 살려줘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박동진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팀에 어떤 활력이 더 불어넣을 수 있다. 아 저는 이 제주 같은 이 스타일의 이 저런 공격진에서 이런 진짜 미친 개처럼 물어뜯는 이런 선수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박동진의 영입은 굉장히 기대된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진을 공격수로 쓰겠죠? 공격수로 쓰고 지금 구단 유튜브 보니까 네. 그 하이라이트인가 그 본인 마이크 채워서 경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수비만 하더라고. 공격수인데 공격하는 장면이 없어. 그래서 그게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올 시즌 제주의 그 컨셉이지 않을까. 이 밑에서부터 이 단단한 조직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풀어나가겠다는. 영입된 선수들도 유인수, 박동진 이런 선수들이 되게 부지런하고 많이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냥 김혁범 감독하고 잘 맞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와 진짜 저기 이기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근데 골은 어떻게 넣는 거야 제주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 제주 이 선수들도 원톱과 윙에 대한 좀 영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그 퀄리티에 맞는 그 금액대에 맞는 선수를 또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유리 조나탄 믿어야지 또 올 시즌. 이건희 있잖아 이건희 군대 또 가는 것 같아서. 가요? 이번에 영입된 거 아니야? 입대 예정인 것 같아요. 4월까지 또 하고 가야지 또. 가야지 그러면 하고 가야지. 근데 지금 선수 영입되는 것만 봐도 좀 조직력으로 좀 위에서부터 좀 많이 뛰면서 그런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이 김학봉 감독님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입된 선수를 보면은 주요 선수가 이건희 선수가 있고 박동진 있고 유인수 있고 장민규, 김재우 있고 그리고 또 이 소집 해제되는 친구 이창민 선수. 이창민 소집 해제되고 그게 제일 커요. 이창민이 크다. 네. 그게 핵심이네요. 얘는 왜 크냐? 얘가 공을 잡으면 어디서든 슈팅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공간이 나서 또 밀어주는 것도 되고 볼 컨트롤도 되고 슈팅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지. 제주 거의 레전드죠 이 정도면. 네. 구자철 선수 은퇴했고. 네. 구자철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이 서진수 선수가 7번을 물려받았어요. 올 시즌 물려받았는데 인터뷰를 할 때 구자철 선수 얘기를 안 하고 권순영의 7번을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서진수 선수가. 저는 올 시즌 제주가 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이 서진수의 이 능력에 이 올 시즌 어떤 공격 포인트 올려주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올 시즌 끝나고 FA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해외 진출 10-10 10골 10도움 하고 해외 진출하겠다는 그런 딱 목표가 명확하게 생겼더라고. 네. 근데 또 인터뷰에 7번을 권순영이 7번을 물려받으면 권순영은 제주 레전드거든. 그치. 제주 이 남겠다는 거 아니냐고. 이 구자철의 7번을 물려받았어야지 해외를 진출하겠다는 건데 지금 권순영의 7번을 물려받은 게 지금 FA지만 제주와 5년 텐텐하고 5년 재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네. 뭐 진수는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학봉 감독의 어떤 그 축구가 지난 시즌에 어쨌든 잔류는 성공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안정적인 축구를 그냥 구사한다라고 그냥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득점은 제가 볼 때 이거 훈련으로 안 돼요. 그냥 선수 영입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영입이 그러면 크진 않잖아요. 세진 않잖아. 그러면 득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6, 7, 8위가 예상이 돼요. 잘하면은 파이널 A로 가는 거고. 지금 거의 모든 팀이 6, 7, 8인데. 그러면 9위 팀은 어디 있나요? 사실 그렇게 컨셉을 잡고 왔어요. 욕 안 먹으려고 다 6, 7, 8로. 아니 근데 오늘 소개하는 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다음 주도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난식으로 제가 광훈이랑 통하면서 왔는데 12중인 것 같다. 12중. 12중 다 비슷비슷하다. 강약 그런 개념보다. 강중약이 없고. 그리고 저 외국인에서 뛰던 선수 그 선수가 얘기하는 게 리그를 치르면 절반은 조금 널널했대요. 경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밑에 하이 팀들이 있으니까. 근데 K리그는 12경기 전부 다 빡세대요. 그래도 그게 너무 힘들대요. 12경기 내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고. 근데 뭐 제가 은퇴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선수들이 스트레스 받고 감독도 스트레스 받아야 이 팬들은 좀 그런 재밌지. 즐거움을 느끼는 거가 좀 있다. 맞아. 이런 것도 좀 은퇴를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선수들은 또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팀수를 늘려야 된다. 16개 하고 2부 10개 하자. 그래서 4개 왔다 갔다 하자. 올라가도 쉽게 내려가기도 쉽게 해서 조금 더 이게 저는 리그가 강팀 중간팀 조금 나눠질 필요가 있어야 조금 더 건강한 리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빡빡하면 좋잖아요. 생각이 나름이지 뭐. 막 나는 미치겠어요. 난 지금 지인들이 만약 코칭 스태프 많이 있는데 걱정돼. 네. 갔다 오고 나면 막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빠져 있구만. 그리고 진짜 걱정되는 게 생각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병치를 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 근데 전 진짜 그게 진심으로 걱정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제가 유소년 단계에 자꾸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조금 어쨌든 올 시즌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빡빡한 게 좋긴 한데 버리는 경기가 없으니까 모든 경기들이 다 주목이 되잖아요. 사실. 아니, 그래도 저는 2부 리그에도 감독님
뭐 저는 또 기대되는 게 이브리그의 배성재 감독님도 되게 기대가 돼요. 아산에 이번에 김현석 감독님도 전남에. 근데 그런 감독님들이 조금 더 물이 더 올라와서 빨리 더 많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브리그는 많이 주목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강팀과 약팀이 나눠줘야 된다 이 얘기보다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시스템을 좀 이제 그 팀수를 조절해가지고 좀 뭔가를 좀 다른 식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네, 3부 리그에 2부 리그에서 잘했던 선수가 3부 리그에서 돈 많이 준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구조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 결론부터 하기 전에 조금 이거를 시스템 목표가 그 얘기 하잖아요. 7부부터 1부까지 뭐 이렇게 선수나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상황부터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그 제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김판봉 감독의 축구를 보면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주의 축구. 아니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긴 거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자꾸 어떻게든 이겨 꾸역꾸역. 도깨비 축구. 지난 시즌 마지막 3경기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는 또 연승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뭔가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귀신같이 또 이기고 홈에서 또 뭐 이기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또 내려갈 때 저는 느꼈던 거는 김학범 감독님이 압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안 줬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선수들도 경기력이 안 좋고 그러면 저 감독 경질되나? 뭐 혹시나 이런 감독이 흔들리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선수들이 먼저 흔들리거든요. 근데 뭐 경기 뭐 완패야 3대0 막 2대0 졌는데도 이런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확실히 이 연륜이 느껴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올 시즌 선수 영입도 조금 됐고 이 공격적인 부분만 이 공격력만 득점력만 좀 가공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상위 정도에 올라가지 않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유리도 있지만 유리 득점 더 올려야 되고 다른 윙포워드들 뭐 서진수 얘기도 했지만 서진수 선수도 좀 득점 좀 잘 해야 돼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 사실 작년에 3골 3도움 했더라고. 너무 저조하죠 사실 뛴 거에 비하면. 그래서 또 찬스에 비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공격수가 이제 유리 믿고 가는 건가? 뭐 이 구단도 아마 뭐 선수들도 이걸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뭐 영입을 한 명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입해야 모르겠네 또. 이번에 보면은 코치 영입도 있었거든요. 조병구 코치랑 조재철 코치가 영입됐는데 수비는 진짜 단단해질 것 같은데 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지지 않는 축구로 그래도 파이널 A에 도전을 할 만하지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승부 많고 지지 않는 축구 제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제주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름도 바꾸고 구단 어떤 그 경기나 분위기도 바꾼 거는 좋습니다만은 이 구단에 대한 구단이 축구를 했을 때의 이미지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구축을 했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주 축구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멤버를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딱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거 봐. 우리가 지금 제주 얘기하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제주 얘기하면 이상하게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 경기를 이제 분석한다고 생각하고 봤을 때도 이 팀은 수비 빈틈 찾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공격 패턴을 봐도 막기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확실히 작년에 말한 것처럼 90분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김학범 감독이. 그래서 거기 아까 말한 것처럼 유리가 가끔 또 터져줘야 되고 서진수도 그 유리 서진수 이 선수가 또 주축으로 많이 유리 서진수에 달렸다. 둘한테 달리지 않았을까. 한 번 더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재능을 보고 그리고 좀 성실하잖아요 두 선수 다. 김학범 감독이 보는 일이 있으니까 터트릴 거라고 예상 한번 해봐야죠. 뭐.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 제주 얘기를 했을 때는 좀 할 말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주 행사를 갔다 오고 제주의 프론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분위기 좋아요.
예, 진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원정 팬들도 이제 이번에 제주 갔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걸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축구를 재밌고 잘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도 이번 시즌에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개 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상위 6개 팀을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시즌이 개막을 안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올라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또 뭐 의견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저희 PD가 취합해서 또 소개시켜드리고 저희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참고를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조금 좀 깔끔한 데서 이제 방송하니까 또 방송도 잘 된 느낌 들지 않나요? 그 전에도 깔끔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DM 주셔도 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한 200개씩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참고 보내주세요. 적극적으로 저는 피드백. 네. 제가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풋볼에 이거 하다 보니까 그치 있을 수 있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네, 도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즌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매 경기 볼 거고 저도 이중계 계속 할 거니까 훨씬 더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음 주에 또 프리뷰하고 그 다음 주에는 개막이니까 또 개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첸도 이제 재개가 되고요. 자, 오늘 뭐 어떠셨나요? 히든풋볼 K를 이제 이름 바꾸고 나서 첫 출연인데 괜찮았나요? 뭐 네, 좋았어요? 뭐 굉장히 좋았고 방송에 대한 의지가 이제 올해도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네. 지난 시즌에도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지난해에도. 아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맞나? 뭐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주원 형이 또 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봐라고 또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올 시즌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도 또 많이 배우고 네. 또 말로도 또 축구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 잘 준비해서요. K리그 팬들도 많이 생기고 기존에 있었던 K리그 팬들도 또 즐겁게 K리그를 즐길 수 있도록 사실 히든풋볼 K가 시작된 게 다 선수 생활을 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왜 했냐면 EPL 잘 나갔었어요. 근데 K를 내가 왜 했냐? EPL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히든풋볼 그쵸. EPL을. 네. 내가 막 이제 헛소리 하고 막 하고 하니까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하니까. 근데 K리그 팬들, 그러니까 좀 감히 말씀드리면 그때 난 혼자 생각으로는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하냐면 아니 EPL 해외 축구 같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K리그도 좀 K리그 팬들도 좀 맞아. 그 축구 얘기하면서 깔깔댈 좀 이 플랫폼이 필요하다,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웃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나는 해외 축구 팬하고 K리그 팬하고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는지 몰랐어. 나는. 난 둘 다 보니까. 근데 방송하다 보니까 또 K리그 몰입한 팬들은 또 해외 축구 잘 모르고 해외 축구 몰입한 팬들은 오히려 더더욱 K리그를 모르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K리그 팬들이 좀 놀 데가 없다. 재밌게 축구를 즐길 데가 없다. 후톡할 데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히든풋볼 K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수들도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를 소화 평가 받을 때가 사실 좀 없잖아요. 없지.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히든풋볼 K 3회 선수할 때 2회인가 3회 출연자거든. 그래? 네. 뭐로 출연했어? 내가 언급을 했어? 언급이 아니라 내가 형 거기 그 홍대 거기서 나랑 같이 그 히든풋볼 K 그 인터뷰하고 12월에 초대석으로. 초대석. 오케이. 그때 사실 선수들도 뭔가 나는 그때 시즌 잘했거든요. 근데 어디 불러줘야 되는데 잘 안 불러주는 거야. 그치. 근데 주원 형이 딱 불러줘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하고 3시간 털었어. 얼마나 또 해소가 돼. 그치. 그런 역할을 우리가 또 앞으로도 올 시즌에 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또 큰일 하고 있다. 아니. 박수 한번. 아니. 그렇게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K리그 팬들이 더욱더 축구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이번 시즌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든풋볼 K 이번 시즌 첫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